울산 현대와 상주 상무 K리그 두 번째 경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앞서 이 전북 현대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각 팀별로 이 선수 이동 현황 가볍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또 각 팀별로 지금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핵심이 될 만한 선수가 눈여겨봐야 될 선수가 어떤 선수가 있는지, 또 상주 상무도 이번 시즌에 조금 이렇게 좀 기사화된 여러 가지 좀 에피소드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영상을 먼저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독 취소하시고 나가셨던 분들 다시 들어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 현대는 전북 현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이번에 영입한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울산 현대 역시 작년 시즌에 놓쳤던 정말 코앞에서 포항한테 지지만 않았어도, 그러니까 무승부만 했어도 이길 법한 우승을 할만, 어떻게 보면 9화를 다 넘긴 상황에서 포항한테 지는 바람에 전북 현대가 좀 어부지리로 우승을 했죠. 어부지리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자력으로 우승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심지어는 이미 기사를 보셔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 시즌에 우승 트로피는 울산에 있었습니다. 울산에 있었고 전북은 같은 경우 전주에서 우승 세레머니 한 거는 모조품이었어요. 가짜 트로피였어요. 그걸로 세레머니를 했고, 물론 나중에 이제 진짜 트로피를 받기는 했지만 이미 우승은 거의 확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승 트로피 역시도 이제 울산으로 넘어가 있었었는데, 울산이 포항한테 발목을 잡히는 바람에 전북이 우승을 했죠. 올 시즌만큼은 그거를 반드시 소록을 하겠다라는 어떤 굳은 의지가 보여주고요. 선수들의 들어온 선수들 면면을 놓고 보면 김승규 골키퍼가 나간 빈자리를 대구FC 조윤우 선수 온 거는 대부분 아실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김보경이 전북으로 가면서, 그리고 믹스가 잉글랜드로 다시 복귀를 하면서 그 자리를 윤빛가람과 이청용이 데리고 왔고요. 이 세 선수의 네임밸류만 봐도 사실 기존의 울산 멤버들과 합쳤었을 때 우승한다 해도 별 무리가 없을 듯 보이는데, 가시마 엔틀러스, J리그에서 활약했던 가시마 엔틀러스에서 정승현 선수가 이번에 또 다시 합류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전북 현대하고 이 아츬에서 이 대결을 펼쳤던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정동호 선수 역시도 울산 현대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2부 리그기는 합니다. 아비스파 후쿠오카라는 J2 리그에서 활약을 했었던 이 수비수 또 원두재 선수도 이번에 또 울산 현대에 합류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노르웨이 국가대표죠. 노르웨이 국가대표면서 2017-18 시즌에 네덜란드에서 득점 2위를 했었던 비온 존슨 선수가 이번에 새롭게 또 울산 현대에 합류를 했습니다. 창과 방패가 모두, 창은 더욱더 날카로워지고 방패는 더욱더 두꺼워진 이런 선수들의 영입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축구 전문가분들이나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울산 팬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이번 시즌은 울산 현대가 반드시 우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 역시도 의견을 달리할 생각은 없고요. 분명히 전체 스쿼드로만 놓고 봤었을 때 워낙에 이 스쿼드가 워낙에 탄탄하고 조직력이 좋아 보이는 선수들끼리가 뭉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전체 스쿼드에서 반을 잘라놓고 이 포지션별로 나눠서 A팀, B팀을 나눈다 하더라도, 어느 팀의 이 베스트 11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팀이 그 팀 멤버가 이상해 보이지 않을 만큼의 이 조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새로 들어온 선수들 플러스 기존에 있는 불투이스라던가, 그 다음에 불륜 콤비였죠. 윤영선, 거기에 김인성, 김태환, 그 다음에 박주호, 이근호, 그 다음에 작년 시즌 또 나름 국가대표 활약하면서 핫플레이였던 이동경 선수 있죠. 신진호 있죠. 그 다음에 이현승 있죠. 장재원 있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울산은 이 멤버로서조차도 우승을 하지 못하면 김도훈 감독이 연임을 하는 거는 둘째치고 울산은 아마 많은 팬들로부터 좀 비아냥을 받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울산의 스쿼드는 정말로 가히
어떻게 보면 올 시즌에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조금 오바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스쿼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이제 그 지난 그 영상에서도 전북현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간 선수들보다 들어온 선수들의 이름값이라던가 이 개인 역량은 더 높아는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그거를 잘 이 조리하는, 어떻게 보면 조리사 감독이겠죠. 조세 모라이스 감독이나 김도훈 감독이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냐, 이 좋은 선수들의 스쿼드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보여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확실히 이 승부의 향방은 좀 달리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판도는 확실히 지난 시즌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이 탑2에서 결정이 날 것이다. 우승할 팀은. 뭐 거기에 대항마로서는 물론 뭐 몇몇 팀들이 있습니다. FC 서울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강원도 이번에 좀 나름 우승권에 좀 도전을 할 만한 팀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그 팀들 얘기 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찌됐든 상주 상무를 상대로 해서는 이번 5월 9일날 개막하는 울산 현대는 상대적으로 개막전인 전북현대가 수원 삼성을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수월로운 승리 3점을 가져가지 않을까, 우선은 이렇게 좀 예상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상무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새로 입대를 한 그 나름 그래도 이 네임밸류가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뭐 문선민, 그 다음에 문창진, 뭐 그 다음에 이제 수원에서도 전세진, 고명서, 거기에 이제 대구에서 박병현이 또 입대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뭐 제주의 이창근 골키퍼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인천에서 김보섭, 문창진, 이런 선수들이 또 입대를 해서 나름 이런 선수들이 또 이 어느 정도 이제 1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내년 시즌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상무라고 보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상주 상무는 올 시즌을 끝으로 상무는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로 나오는 도시가 뭐 구미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김천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고요. 상주 상무, 그러니까 상무가 이전을 하게 되면 상무는 당연히 2부 리그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주는 지금 이제 올 시즌에 충남 아산처럼 시민 축구단이 이제 새로 2부 리그로 창립을 하겠다, 창설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서는 상주 시민 축구단과 그 다음에 상무가 이제 2부 리그에서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뭐 이미 아신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상주 상무는 올 시즌에 꼴찌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2부 리그에서 두 팀이 1, 2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강제를 안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상주 상무가 올 시즌에 12위 꼴찌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상주 상무는 강등이 또 되는 거가 되겠죠. 당연히 강등이 되면서 승강제는 그대로 하게 됩니다. 11위 팀과 2부 리그의 2위 팀,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오프를 해서 올라오는 팀과 이제 경합을 벌여서 승강제 형식대로 이제 올라오는데, 만약에 상주 상무가 12위 꼴찌만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11위를 한다 손 치더라도 11위를 한 상주 상무와 그 다음에 12위를 한 어느 팀과 동시에 이제 이 두 팀이 2부 리그로 강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부 리그에서 1위 팀, 2위 팀이 자동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주 상무는 어찌됐든 다음 시즌 강등이 확정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올 시즌을 버리겠느냐? 제가 볼 땐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울산 현대가 전북 현대 어쩌면 그 이상으로 지금 탄탄한 스쿼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기기에는 워낙에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울산 현대 역시도 뭐 말씀은 제가 안 드렸습니다만, 올 시즌 1월 달에 전지훈련 베트남 호치민시티하고의 뭐 1대0 근소하게 좀 이겼었던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전북과 수원과 마찬가지로 챔스에서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FC 도쿄와 이제 1대1 무승부를 하긴 했는데, 이것도 이제 이 FC 도쿄의 아다일톤의 자책골로 이제 1점을 얻은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울산이 뭐 이 경기 과정에 있어서 어느 선수가 득점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2월 달이고 1월 달이고 하다 보니까 시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선수들이 자체적으로 뭐 훈련을 또 했었어야 되는 데다가 여러 가지로 팀 훈련이 조금 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었던 거를 감안하면
여하튼 이번 시즌 개막을 앞두고 지금 이제 개막을 막상 하고 나면 여러모로 지금 모든 팀들이 다들 이제 좀 평소와는 다른 훈련 방법을 통해서 지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상주 상무 같은 경우는 군인이라는 특성상 외부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나가서 뭐 연습 경기를 하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좀 페널티가 좀 있어 보였을 거고요. 어찌됐든 여러모로 봤었을 때 이 상주 상무가 올 시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좀 다른 시즌과 다르게 조금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이런 한 시즌을 보낼 가능성도 있지만, 또 군인 정신이라는 그냥 헛되이 보내진 않을 것이다. 다만 개막전만큼, 울산 개막전만큼은 울산이 여유있게 이길 것이다. 이런 결론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은 아마 제가 볼 때는 2대0에서 3대0 정도? 네, 조금 뭐 한 점 차 이상, 그러니까 2점 차, 한 점 차로 끝나지 않고 2점 차 이상 저는 울산이 여유있게 좀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주 상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얼마 전에 또 이 교통사고로 인한 또 에피소드도 있었잖아요. 자체적으로 훈련도 많이 하기도 힘들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작년에 좀 제대를 했었던 선수들보다는 올 시즌에 남아있는 말년 선수들의 어떤 스쿼드는 사실은 작년보다는 솔직히 조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이 앞두고 입대를 했었던 신병 위주로 팀을 꾸려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제대하는 선수들 위주로 아무래도 이 팀을 좀 꾸려 나올 가능성이 크고, 또 그렇다 하면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좀 무게감이 많이 떨어진 상주 상무를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면은 확실히 이제 그때 가서는 또 이 신병 선수들을 다 이제 좀 과반수 이상 출전을 시킴으로 인해서 조금 그래도 마지막 시즌을 상주 상무라는 그 이름으로 뛰는 이 시즌을 그냥 헛되이 보내진 않을 공산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위권 팀하고 붙었었을 때는 상주 상무가 그냥 지진 않을 것이다. 다만 전북 현대라던가, 그 다음에 서울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울산 현대라던가 강원이라던가 이런 팀들하고의 어떤 시즌 결과를 예상해 보면 상주 상무가 많이 불리해 보이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상주 상무 따로 이 울산 현대 따로 이제 눈여겨봐야 될 선수는 제가 이제 베스트 11을 하면서 요거는 이제 두 팀을 한번 말씀해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냥 뭐 울산 현대는 비온 존슨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주 상무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이제 아무래도 문선민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어찌됐든 요 선수들에 관한 것들은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선수들은 베스트 11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저는 제 3경기 인천과 대구 경기를 가지고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